여러분, 돈이 언제든 휴지 조각이 될 수 있다는 말. 처음 들으면 어이가 없죠. 그런데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지갑 속의 지폐를 진짜 돈이라고 믿으십니까? 평생 모아온 통장 잔고를 절대 무너질 수 없는 안전지대라고 생각하십니까? 만약 내일 아침 눈을 떴는데 우리가 믿어온 그 숫자가 종이 조각처럼 바스라진다면 그때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은 도대체 누구일까요? 조금 더 날카롭게 말씀드리면 돈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얌전한 존재가 아닙니다. 기회를 주는 대신 아무 말 없이 사라지기도 하고 우리가 쥐고 있는 순간에만 내 것처럼 보일 뿐 세상이 흔들리면 가장 먼저 도망가는 게 바로 돈입니다. 그 현실을 받아들이는 순간부터 여러분의 인생 후반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오늘 이야기는 단순한 경제 지식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노후를 지키는 생존 매뉴얼이고 앞으로 어떤 흐름을 탔을 때 살아남을 수 있는지 시니어 분들이 가장 이해하기 쉽도록 풀어서 설명드릴 겁니다. 그러니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물가가 오른다. 인플레이션이 심하다. 이런 말 많이 듣죠? 그런데 대부분은 이 말을 그냥 물건값이 오르는 일이라고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인플레이션이 진짜 무서운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물건이 오른 게 아니라 여러분 돈의 가치가 떨어지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이죠. 이 차이를 이해하면 앞으로 자산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가 선명해집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20년 전에 10,000원으로 할 수 있던 일들이 지금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국밥 한 그릇도 못 사는 세상이죠. 그런데 종이돈은 그대로 10,000원입니다. 숫자는 그대로인데 그 숫자가 가진 힘이 절반 이하로 떨어진 겁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평생 모은 돈의 진짜 위험입니다. 도둑이 훔쳐가는 게 아니라 천천히 서서히 사라지는 것. 그래서 인플레이션은 조용한 도둑이라고도 불립니다. 시니어 분들은 더 공감하실 겁니다. 월급은 그대로인데 장 보면 왜 이렇게 비싸졌나? 병원비는 왜 자꾸 오르나? 통장은 그대로인데 지출은 늘어나는 이 느낌. 이것이 바로 인플레이션을 온몸으로 느끼는 순간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물가 상승이 천천히만 오는 게 아니라 어느 날 갑자기 폭발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걸 하이퍼 인플레이션이라고 하죠. 이때 돈은 말 그대로 휴지가 됩니다. 이걸 조금 더 직관적으로 보여드리기 위해 실제 사례형 인물 한 명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서울 은평구에 사는 70대 박 선생님의 이야기입니다. 박 선생님은 평생 은행을 가장 안전하다고 믿어왔습니다. 위험한 건 하지 않는다며 주식도 부동산도 손대지 않고 그냥 예금만 했죠. 은행은 국가가 보장하니까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은퇴 후 몇 년이 지나자 상황이 이상하게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똑같이 2천만 원을 들고 마트에 가도 점점 살 수 있는 게 줄어드는 게 느껴졌고 병원비는 몇 년 사이에 두세 배나 올라 있었습니다. 처음엔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했지만 어느 날 통장을 들여다보던 박 선생님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10년 전과 똑같이 돈은 그대로 있는데 그 돈이 해주는 일이 절반도 안 되는 걸 깨달은 순간이었죠. 그제야 박 선생님은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모은 돈이 그대로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돈이 가진 힘이 유지되느냐가 중요했구나. 그런데 나는 그 생각을 한 번도 해보지 않았구나. 이걸 깨달은 뒤 박 선생님은 큰 결심을 합니다. 나는 더 이상 돈을 그냥 은행에 가둬두지 않겠다. 돈을 지키는 방식을 바꿔야겠다. 그리고 실제로 조금씩 공부하며 자산을 이동시키기 시작했죠. 누구보다 늦게 시작했지만 누구보다 현명한 선택이었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가 왜 중요한가?
인플레이션은 준비한 사람과 준비하지 않은 사람을 극단적으로 갈라놓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시니어에게는 이 차이가 그대로 노후의 삶의 질을 결정합니다. 그러면 질문이 생기죠. 인플레이션이 오면 뭘 해야 하느냐? 어떤 자산이 안전하냐? 이런 위기에서 부자가 되는 사람들은 도대체 뭘 준비하느냐? 여러분이 가장 알고 싶은 부분일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대표적인 부의 이동 전략들을 아주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금입니다. 금은 돈을 벌게 해주는 자산이 아니라 돈을 잃지 않게 지켜주는 자산입니다. 금은 이자를 주지 않기 때문에 지루해 보일 수 있지만 전쟁이 나도, 금융위기가 와도, 화폐가 휴지가 되어도 금은 늘 금입니다. 정부가 마음대로 찍어낼 수 없기 때문에 가치가 사라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금은 보험 같은 자산입니다. 어느 정도는 반드시 보유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주식입니다. 그런데 시니어분들이 주식이라고 하면 바로 겁부터 나죠. 그런데 핵심은 아무 주식이나 사라는 게 아니라 가격을 마음대로 올려도 소비자가 떠나지 않는 브랜드 파워가 강한 기업을 말하는 겁니다. 이런 기업은 인플레이션이 와도 살아남습니다. 물건 가격을 조금 올리면 소비자가 욕하면서도 사기 때문입니다. 이런 회사의 주식은 혼란 속에서도 가치가 지켜집니다. 세 번째는 부동산입니다. 특히 사람이 몰리는 핵심 입지의 거주형 부동산은 인플레이션에 매우 강합니다. 돈 가치가 떨어질수록 실물의 가치는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콘크리트와 땅은 종이가 아니니까요. 다만 상가나 수익형 부동산은 위험합니다. 위기가 오면 가장 먼저 수요가 끊기는 게 자영업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핵심 지역의 아파트가 안전자산으로 불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자산만으로는 절대 완성되지 않는 마지막 조건. 이것을 모르면 위기 때 버티지 못합니다. 바로 멘탈입니다. 위기가 오면 모든 숫자가 흔들립니다. 뉴스는 공포를 쏟아내고 주변 사람들은 자산을 던지고 현금만 찾습니다. 이때 대부분은 패닉에 빠져 잘못된 선택을 합니다. 그런데 단 한 종류의 사람만 살아남습니다. 역사를 알고 흐름을 아는 사람,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확신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 흐름을 이해하는 순간 여러분은 인플레이션이 아니라 오히려 부의 이동을 기회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돈이 휴지가 되는 날, 누군가는 무너지고 누군가는 올라타게 됩니다. 그리고 살아남는 사람은 단 한 종류입니다. 준비한 사람, 공부한 사람, 흐름을 아는 사람, 그 사람에게 부는 이동합니다. 이제 본론의 깊은 부분으로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께 한 가지 상상을 부탁드립니다. 만약 내일 아침 화폐 가치가 급락했다는 뉴스가 나오고 은행이 멈추고 사람들은 돈을 찾겠다고 줄을 서기 시작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움직일까요? 가만히 지켜보기만 할까요? 아니면 준비된 사람처럼 바로 행동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이 다음 이야기의 핵심을 여는 열쇠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어지는 이야기는 여러분의 노후를 지키는 마지막 퍼즐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진짜 중요한 흐름이 시작되려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어서 더 깊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그럼 결국 정답은 금을 사고 주식을 사고 부동산을 사두라는 건가? 물론 자산을 어디에 두느냐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제가 지금부터 드릴 이야기는 그보다 훨씬 근본적인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지식만 안다고 살아남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경제 위기는 숫자 전쟁이 아닙니다. 멘탈 전쟁입니다. 시장이 흔들리고 뉴스가 공포를 퍼뜨리고 사람들의 표정이 일순간 얼어붙는 그 순간
대부분의 사람은 스스로를 이성적이라고 믿지만 실제로는 공포에 완전히 지배됩니다. 이것이 가장 위험한 순간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때 가장 좋은 자산을 던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시니어 분들 중에 이런 경험 해보신 분 많습니다. 주식이 조금 떨어지면 겁이 나서 팔아버리고, 집값이 조금 흔들리면 당장 팔고 싶어지고, 예금금리가 조금만 떨어져도 불안해지는 마음. 이 마음은 절대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닙니다. 사람은 원래 그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공포 앞에서는 누구나 도망가고 싶어지니까요. 위기가 오면 인간의 뇌는 생존 본능을 발동시키고 이성은 거의 작동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 진짜 부자가 되는 사람은 따로 있었습니다. 그들은 위기 때 남들이 던진 것들을 조용히 주워 담은 사람들입니다. 남들이 버린 그 순간이 가장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위기 때 공포를 이길 멘탈이야말로 가장 큰 자산입니다. 아무리 좋은 지식을 가지고 있어도, 아무리 책을 많이 읽어도 공포를 못 이기면 절대 부의 흐름을 탈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멘탈은 나이가 들어도 만들 수 있습니다. 오히려 삶을 오래 경험한 시니어 분들이 더 크게 성장시킬 수 있는 자산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지나온 세월 동안 시대는 수없이 흔들렸습니다. 외환위기도 있었고, 금융위기도 있었고, 부동산 폭락도 겪고 주식시장 붕괴도 겪었습니다. 그 모든 상황을 지나 여기까지 온 분들이 바로 여러분입니다. 소위 말해 삶의 실전을 통과해온 사람들입니다. 이 경험이야말로 젊은 세대가 절대로 따라올 수 없는 가장 강력한 멘탈의 근원이 됩니다. 이걸 자산으로 바꾸셔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자산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그 어떤 경제 위기 속에서도 절대 가치가 떨어지지 않는 자산입니다. 정부가 가져갈 수도 없고, 도둑이 훔칠 수도 없고, 돈이 휴지 조각이 되어도 그대로 남아있는 자산입니다. 바로 여러분 자신의 능력입니다. 여러분의 기술, 여러분의 지식,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능력, 이 모든 것이 돈보다 훨씬 강력한 자산입니다. 인플레이션이 아무리 와도, 화폐가 아무리 흔들려도 능력의 가치는 떨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상이 흔들릴수록 사람들은 더 많은 전문가를 찾고, 더 많은 기술자를 찾고, 더 많은 해결자를 찾습니다. 그래서 능력이라는 자산은 위기 때 오히려 몸값이 오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작은 능력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절실한 기술일 수 있습니다. 요즘 시니어 세대의 경험은 젊은 세대가 배우고 싶어하는 지식이 되고 있습니다. 오래 살아온 경험은 아이들의 교과서에서는 절대로 배울 수 없는 현실적 지혜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가진 능력은 절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가치입니다. 위기 속에서도 오히려 더 빛나는 유일한 자산입니다. 이제 결론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경제 위기는 단순한 위험이 아닙니다. 누구에게는 기회가 됩니다. 돈이 불타오르는 시대에도 누군가는 타버리고 누군가는 날아오릅니다. 그 차이는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준비된 사람에게 부는 이동합니다. 공포를 이길 멘탈을 준비하고 돈을 지키는 방법을 이해하고 무엇보다 스스로의 능력을 계속 키우는 사람. 이 사람이 돈이 휴지가 되는 시대에도 살아남는 단 한 종류의 사람입니다. 그러니 지금부터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돈을 얼마나 모았느냐보다 어떤 능력을 쌓고 있느냐, 어떤 선택을 하고 있느냐, 어떤 멘탈을 준비해 두었느냐가 여러분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위기는 언젠가 또 찾아옵니다. 하지만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준비한 사람에게 위기는 새로운 출발선이 되니까요. 오늘 내용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불씨라도 하나 심었다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노후가 흔들리지 않도록 함께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여러분은 경제 위기가 올 때 어떤 선택을 하게 될 것 같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에 남겨주시면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